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3월 4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10% 이하로 하락한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요. 원자력 테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크게 폭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통합은 이렇고요. KRX 기준으로는 거의 15% 이상씩 다 패닉 셀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NXT에 들어와서 일부 종목들이 그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반등이 조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일단 지수는 KRX 기준 지수입니다. 코스피 12% 하락해서 5,093포인트, 코스닥은 14% 하락해서 159포인트입니다. 이거 정말 이제 지수가 맞냐 싶을 정도의 수치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10% 이상 하락했던 적이 거의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2,400억을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90억을 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제 6,5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사실 이제 지수가 내려간 것 대비해서는 특별하게 수급이 빠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1조 1,0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800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만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열심히 지금 지수를 팔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끝없이 올라가던 차트가 6,300을 찍고 완전히 그냥 음봉 두 개로 5,000포인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20%가 거의 이틀 만에 빠진 것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한국 증시가 정말 이제 엄청난 큰 리스크가 왔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포인트를 이제 지지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 나올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1선 근처에서 일단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과거 이력을 보았을 때는 이번에도 이 수준 정도 위치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희 예상보다 좀 많이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V자로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기간에 6,300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을 해주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끝났죠. 그래서 30조 이상을 지금 최근에 20일 동안 쏟아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코스피로 유입이 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금융투자도 일단 열심히 매수했던 것을 이제 멈추고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열심히 이제 올렸던 부분을 14%까지 빼면서 이틀 만에 1200에서 970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정말 이제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20%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열심히 매도하다가 오늘 잠깐 매수를 했다면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량 자체가 확실히 코스닥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오늘 투신을 제외하고는 금융 투자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지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 이제 증시가 좀 힘을 받기 시작할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쭉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번 이제 코스닥에 대한 3,000포인트 목표치를 정부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힘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을 때 과연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매수를 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다우 나스닥은 1% 정도씩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니케이는 오늘 3.6%, 그 다음에 상해 조합은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대비해서는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니케이도 네, 고점 대비해서 꽤 빠지긴 했습니다. 한 10% 정도는 좀 빠졌는데요. 그러나 뭐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니케이도 마찬가지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상승폭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락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상해종합도 마찬가지 최근에 뭐 조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 느낌에서 위아래로 좀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충격적이었습니다. 1,506원까지 이렇게 치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이제 1,500원을 한번 뚫기 시작하니까 심리적인 저항선이 이제 뚫리면서 그 위로 바짝 이제 밀어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좀 장이 열리고 그게 안정화가 되었고 실제 마감에서도 이제 1,465원까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이사항으로 좀 환율이 튀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화를 찾으면 환율은 내려갈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 향후 이제 어떻게 이게 돌발적으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에는 유동성 자금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사실 원화가 크게 소용이 없죠. 기축통화도 아니고 이 원화를 가지고 뭔가 기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연가스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많이 풀려있는 이 자금들이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인출되면서 달러로 이제 교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굉장히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에 취약한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그 상황이 무마되면서 조금 내려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향후 움직임도 계속 주시를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선물을 보면 미국 증시는 선물 지표가 양전을 했습니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분위기는 플러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니케이 선물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괜찮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 선물 지표가 계속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는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5%까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자재 가격도 다시 회복이 좀 되는 느낌이고요.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AI에 대한 고심력이 좀 살아난다면 이 원자재 가격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문제의 주범인 이 국제유가도 상승폭을 크게 늘리지 않고 일단 상방 수렴을 하고 있긴 한데 적절하게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튈지 아래로 이제 내려갈지가 중요한데요. 향후 이제 정세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연가스는 다행히도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가 좀 반등을 합니다. 이 전쟁 상황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좀 이 반발 심리로 올라가는 좀 느낌이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들을 노린 것인지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08% 수준으로 크게 더 올라가지 않고 좀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의 큰 하락을 제외한다면 모든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지표들은 다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이제 큰 폭으로 나타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반등을 했던 이유는 이란이 협상을 위해서 미국 CIA와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 원하는 만큼 전쟁을 할 거다, 협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현재로서 협상에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시장에 오픈되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뭔가 서로 이제 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이 상황을 지속시킨다면 이 전 세계에 이제 원망을 살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서 서로의 이제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요. 근데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며칠 동안 때려봤습니다.
근데 때려봤는데도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미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트럼프도 이제 플랜 B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이제 압박을 우회적으로 하면서 이제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직접 이제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쿠드로족이라고 해서 또 이제 중동 쪽에 이 크루드족을 활용해서 지금 이란과 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또 어떻게 또 이것을 활용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미국 해군이 유조선 호송을 시작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이란의 우방국인 이제 중국도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두 국가가 전 세계의 이제 비난을 이겨내고 계속 이렇게 이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 상황을 종료시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고 유럽 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런 이 상황을 지속시키고 이어갔을 때는 불보듯 이제 선거에 대한 이 패배가 뻔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어쩌면 이 장기적으로 이란에 대한 체제 전복을 이제 이 미국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끌어내는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선택 전에 이제 이란의 그런 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먼저 만들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상황이 정리되면서 그 내부의 상황에 집중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움직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봤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뭐 사실 KRX 기준으로는 더 내렸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NXT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분위기라면 내일에는 조금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오늘 차트 분석과 뭐 수급 분석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충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까지 떨어졌습니다. 1,900원 정도 떨어졌고요. 오늘 뭐 121선까지 이탈시키면서 진행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올렸던 것을 한 번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뭐 사실 지수 따라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던 그 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한 번씩 툭툭 이렇게 떨어뜨릴 때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떨어졌었는데요. 그때마다 빠르게 그 이슈가 끝나면 반등을 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중동에 대한 상황이 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증시에 대한 시황을 말씀드릴 때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이란도 그렇고요. 서로 이제 끝을 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왔던 거고, 그게 서로 이익을 주장하다가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그 결론을 어떻게 짓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을 한다라고 본다면 쭉 떨어지다가도 빠르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런 AI에 대한 구심력으로 움직이던 그런 상황 자체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이 AI에 대한 기업들이 부채가 많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달러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채권 가격도 떨어지면서 또 이런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AI에 대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도 이런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보고 또 한 번 이 중동에 대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강 상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런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AI에 대한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찬물을 끼얹은 느낌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등폭이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고요. 적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물량 안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장 상황이 정리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건설도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7.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5% 내려서 11,400원 하락했고요. 13만 9천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래량 자체는 적었고, 그리고 이제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38만 주까지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금융 투자의 매도가 좀 있었고, 나머지 조금 보태면서 3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급 자체는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적절한 상황에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전기술도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4만원까지 밀렸고요.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슈가 터지면서 좀 눌러졌습니다. 아무래도 대미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런 미국에 대한 에너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고요. 하락폭도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도 다시 상황이 정리되고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반등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일부 매도를 좀 했습니다. S&T 에너지도 14%까지 빠졌고요. 열심히 올렸던 그 상승폭을 한 번에 그냥 두 번 만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하락폭이 깊었고 어렵게 이제 뚫고 나간 음운구름을 쉽게 지금 내준 모습인데요. 마찬가지 내일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일부 이제 이 하락폭을 메우는 양봉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는 그 시장 상황이 결정할 거고요. 일단 시장이 눌러버리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만 8천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6만 1천 주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HI고요. BHI도 11%까지 빠졌습니다. 8만원까지 떨어졌고요. 워낙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보니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8만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간 기업이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버텨주니까 사실 뭐 더할 나위 없이 장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HI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뭐 장 좋지 않을 때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7만 6천 원까지도 매수해줬고요. 기관 투자자는 7만 7천 주 매도하면서 빠졌는데요. BHI 저는 뭐 장 좋아지면 1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원밴드는 9%까지 빠졌고요. 4만 2천 원에서부터 3만 1천 원까지 바로 그냥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죠.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고 쭉 그냥 완전히 빼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 내일 장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 반등폭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 번에 이렇게 18%, 20%까지 올렸기 때문에 반등폭도 빠를 거라고 생각되고요. 조선에 대한 그런 협상이 다시 시도가 될 거고, 그리고 LNG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진다면 이 성광밴드도 주목을 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5만 8천 주 정도 매수를 좀 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13,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태용도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3,750원, 29,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고 또 바닥 라인 이제 없이 그냥 뚝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했고요. 차곡차곡 이제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61선 지키고 있는데 증시 방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요. 하락폭이 컸던 만큼 상승폭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수 좀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태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징도 17%까지 빠지면서 그동안 정말 잘 버텼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완전히 121선까지 눌러버렸습니다. 상승폭 강한 이 종목이 한 번에 빠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하락폭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등을 하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다시 내려온 가격에서 매수를 강하게 합니다. 30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17%까지 빠지면서 두 번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힘을 받으면 바로 뭐 상한가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 매수했습니다. 우리 기술도 정말 잘 버텼는데 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네, 투자 경고 종목 아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시작되었을 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뭐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모두 하락을 했지만 일단 증시의 방향에 따라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남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K원전을 건설하자. 대미 투자 1호로 우리나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으로 같이 짜여진 방미단이 23일에 이제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를 가서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정부와도 상당히 교감이 많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직접 이렇게 나서는 만큼 상당히 지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오는 12일에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대미투자 특별법의 원전 건설 투자 내용을 담고 여야 의원들이 23일에서 29일 방미 기간에 미국 상원에너지와 천연자원위원회와 에너지부를 만나서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미 투자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국회에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의 뜻과 국회의 뜻이 맞아 떨어지면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추진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마누가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제 3월 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오기 힘든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그 우리나라 쪽에 미국 이 협상단이 오기로 했는데, 그게 이란 중동 사태 때문에 지금 딜레이가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가서 제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협상단이 갔을 때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한 2호 사업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력 후보의 데이터 센터용 소형 원전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관세 협상 당시 합의한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2차 사업의 유력 후보 중에 하나로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소형 원전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오늘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개발로 수요가 왕성한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케일 파워와 엔트라원 기업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엔트라원에 36조 정도가 투자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엔트라원 기업이 사실 5명 정도의 인원이고 거기 원전 건설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좀 이제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확정이 될지도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GE 히타치 쪽이죠. 그래서 그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이 합작으로 지금
SMR을 개발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지금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미국 내에 SMR 모델이 정말 큰 폭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건설에 대한 제의를 하러 가는 것인데요. 일본과 한국이 이제 원전 건설을 다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면 트럼프도 이제 업적을 쌓을 수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거기 개발에 대한 이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올 텐데요. 이제 3월 말에서 좀 그 뒤에 그 소식이 확정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SMR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밀집한 이제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MR에 대한 기기에 들어갈 모형 제품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파운드리 기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 원하는 SMR 모델들을 이제 다 설계안을 받아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주는, 조립해주는 그런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라든지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BHI라든지 뭐 혹은 이제 태용이라든지 아니면 S&T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계측 관련해서는 우진, 뭐 우진엔텍, 그리고 우리기술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현대건설도 이제 뭐 홀텍과 힘을 합쳐서 건설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SMR 건설에서도 지금 현대건설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지금 이 사업이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지금 37기를 동시 건설을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그러고 석탄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고 원전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수력 발전도 많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에 정말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 미국보다는 훨씬 에너지적으로는 중국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AI의 판가름을 가를 수 있는 그 전력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경제성이 중국이 더 유리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석유라든지 가스 발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 아무리 이제 이 미국 내에서 그런 가스 발전,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올라와서 좋긴 하겠지만 결국엔 생산을 해서 그 비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그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 있는 에너지는 가격이 점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코 지금 미국이 지금 바라는 방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에 대한 개념을 없애고 확실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SMR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노 에너지사가 이제 UAE에 또 이제 MMR 도입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을 하게 되고요. UAE도 이제 MMR을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을 바로 이제 넘어서 MMR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 시장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대통령과 함께 필리핀에 원전 세일즈를 했고요. 그래서 원전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원전 부지를 지금 신규 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잠재 후보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바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 뉘앙스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증시적으로는 지금 이 중동에 대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되느냐 아니면 결국에는 빠르게 상황 정리가 되느냐. 상황 정리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이 싸움이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장기화를 벗어나기 위한 서로의 일부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그 상황,
그 다음에 미국이 깊숙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열리게 될 텐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밑으로 조금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화는 서로의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트럼프의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전 세계를 무릅쓰고, 그리고 미국 내 반대를 무릅쓰고 이끌어갈 확률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럼 상황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 대미 투자, 그죠? AI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다시 활발해지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뭔가 마음 놓고 AI라는 것에 투자를 하고 좀 리스크가 있는데도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이제 한번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동력이 좀 꺼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현금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다시 활성화될지가 중요한데, 그 이제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그런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냐, 뭐 챗 GPT라든지 혹은 뭐 새로운 이제 이런 AI에 대한 혁신이 또 한번 이 시장을 주목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로봇, 그렇죠, 휴머노이드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아틀라스가 시장에 오픈이 되면서 이 피지컬 AI가 주목받았고, 이 AI가 확실히 그때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상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징적인 투자는 아마 대미 투자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는 3월 말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할 때 또 그런 상징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도 대미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2차 사업과 그 다음에 한국의 그런 이제 1차 사업을 통틀어서 미국의 에너지 투자를 하기로 약속받았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에 대한 투자가 상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목 원자력 테마를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3월 초에 있는 이슈는 조금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3월 초 정도는 이제 중동에 대한 이슈가 좀 깔아앉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 한 3월 말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 국회 방문단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협상을 할지,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가면서 그런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가 확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일본의 저 2차 사업에 소형 모듈 원전이 실제화되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들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됩니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이제 큰 폭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상치 못한 하락이었지만 작년 이제 한 4월 정도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때가 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딱 하나 이제 시장에 대한 트리거가,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당겨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은 신용 경색이죠. 그래서 무리한 상황까지는 이 트럼프가 이끌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 상황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